대부분 나이가 들다 보면 지금까지 책도 많이 읽었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거기서 고정되게 살아갑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고, 나이 들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던 그 정보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보를 습득하고 뇌를 사용하고 계속 뇌의 가소성을 높여야 됩니다. 더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삶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이 중요한데, 설계된 반복만이 나를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반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계속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루프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삶은 루프로 이루어져 있다. 매일 무언가가 반복하고 있다. 내 생각, 행동, 말투, 모든 게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반복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반복을 설계해서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바꾸기 위해서 반복이 중요한데, 설계된 반복만이 나를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반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계속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반복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를 하면 꽤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목적지만 생각을 하면 정신이 그쪽으로 가 있어서 이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반복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면, 그 반복을 제대로만 설계한다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수많은 반복을 하는 동안 지루함을 어떻게 견뎌낼 거냐, 거기서 우리는 지루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의지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제가 수능을 봤을 때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군대 제대를 하면서 한의대를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허준 드라마가 유행을 해서 한의대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400점 만점에 한 두세 개 틀려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대를 5월 달에 했는데, 누가 봐도 5월에 제대해서 11월까지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잖아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날짜로 따지면 한 180일. 180일 동안 내가 집중해서 그 점수를 360점에서 400점까지 어떻게 만들어낼까? 지겨워하지도 않아야 되고 완벽하게 집중을 해야지만이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80일 동안 내가 계속 무엇을 반복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 모의고사를 보자. 당시에는 그런 문제집들이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복사집에서 그런 걸 구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 기출된 모든 모의고사들, 그걸 이렇게 인쇄물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18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저는 매일 시험을 봤어요. 시간 딱 정해놓고 순서대로 똑같이 실제 시험 보듯이. 그리고 시험 끝나면 채점하고, 틀린 문제들은 틀린 이유가 존재할 거니까 그 이유들을, 그 챕터를 펼쳐서 그 챕터를 조금 더 깊이 다시 공부하고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매일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수능을 볼 때까지 저는 매일 180번 시험을 쳤어요. 매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겠죠. 시험을 볼 즈음에는 시험 치는 것 자체가 기대가 되지 두렵지도 않고 매일 하던 행위를 그냥 한 번 더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미 중간에 실제 모의고사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점수가 올라서 거의 400점 근처에 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두려울 게 없었죠.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지겹지 않게, 그리고 계속했을 때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설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설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복은 나를 거기다가 그냥 데려다 놓습니다. 삶에서 뭔가를 반복을 할 때 지루한 건 당연한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레코드에 홈이 파이듯이 이건 그냥 당연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남들보다 더 잘하게 됐고 좋은 감각도 얻었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홈이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왜 나아가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살아있는 느낌을 못 받아요. 뭔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느끼고 도전 과제가 주어져야지만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력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없이 자란 식물들은 힘이 약해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들, 도전 과제들은 분명히 우리를 더 생명력이 강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잘 돌아간다라고 느꼈을 때 거기에 안주하면 생명력은 깎입니다. 가급적이면 스스로 뭔가 자극 요인들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외부에서 발생한 그 자극 요인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든지. 진료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료를 한 10년, 20년 정도 반복하다 보면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환자들의 패턴 자체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구나 해서 웬만한 모든 환자 패턴들은 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분들 중에 성공은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뭘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지루한 구간에서 뭘 했냐면 환자들의 삶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 이분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이런 고통이 따라왔는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적이구나. 저런 패턴이 저분들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구나. 그게 습관의 힘에서 습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표현하는 용어로는 루프. 저 반복을 끊어내고 긍정적인 반복을 심을 수만 있다면 몸이든 마음이든 모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그 설계에 기반합니다. 어떻게 구독자나 우리 환자들한테 좋은 반복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 반복을 통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단단해지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경제적 성공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루프들, 자기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내가 옆에서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제 삶에 적용 가능하고 저와 관계된 모든 분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얘기들을 종합하자면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교하다고 복잡한 건 아니다. 오히려 심플할수록 좋다. 그 설계 속에 내가 지루하지 않게 계속 흥미롭게 반복할 수 있는 요소만 심어 놓는다면 그냥 나는 매일매일을 살았을 뿐인데 내가 얻고 싶은 웬만한 것들은 다 얻을 수 있다. 건강, 관계, 돈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루프를 설계를 해내고 내가 반복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자 할 때 있어서 첫째, 움직이는 거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나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가 매일 반복하는 어떤 운동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패턴으로 가급적 큰 변화를 주지 말고 그걸 그냥 반복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게 좀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알아요, 본인이.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 거기다가 하나씩 얻는 거예요. 운동을 조금 변화를 시킨다거나 장소를 바꾼다거나. 처음에 장소를 바꾸면 이 루프가 좀 깨져요. 익숙하지 않아서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그날 안 하거나 하기 싫거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기존 루프가 여기서 잘 작동을 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바꾸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구나. 여기서 자기 비하를 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새겨진 그 레코드 홈이 바늘을 옮겨서 다른 데 끼워 넣으려면 튕기기도 하고 그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스무스하게 조금씩 변경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병행해야 될 게 이 사고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라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매일 한 장 읽으면 됩니다. 한 장. 한 페이지도 괜찮아요. 한 구절도 괜찮아요. 책을 일단 펼쳐서 한 문장만 뽑아내면 됩니다. 거기서. 그 문장이 꽂혔기 때문에 메모장에 한 줄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적어놓고도 하루를 지나다 보면 내가 뭘 적어놨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다시 그 메모장을 열어보면 내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어놨었구나. 그러면 뇌는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기억도 소환하고 정보들을 소환해서 짜집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그게 의미하는 바를 나한테 다시 가져와요. 네가 적어놓은 문장 이걸 의미하는 거 맞아? 라고 나한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봅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러면 그 생각들을 또 적어요. 계속 책에서 읽은 그 구절로부터 비롯되는 추가적인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 그건 나를 점점 더 깊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먹이를 줘야 돼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적어보고 다시 들여다보고 내가 뭘 적었는지 까먹었을 때 다시 열어봐요. 아, 내가 이런 걸 적었었지. 이걸 반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도 어떤 부분에 자기가 이렇게 꽂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 말고 딱 한마디 혹은 한 비유에 꽂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걸 딱 기억을 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뇌는 그 의미를 더 깊이 본인 삶에서 상황에 대입하고 적용하고 기억에서 소환시키고 의식 속에서 그걸 강화해 나갑니다. 책을 읽으라 했을 때 두꺼운 책을 보면서 압박감을 느끼지 마세요. 한 단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사고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지 거기서 뭔가 지식들을 이만큼 쌓아 놓으려고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책 다 읽어서 뭔가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삶이 뭐가 변했냐 보면 안 변했어요. 내 삶으로 소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거면 한 단어에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한 문장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운동을 하면서 책을 통해서 내 사고의 깊이를 깊게 만드는 그 반복을 계속해 나가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 체계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나이가 들다 보면 지금까지 책도 많이 읽었고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거기서 고정되게 살아갑니다.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순간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고. 나이 들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던 그 정보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보를 습득하고 뇌를 사용하고 계속 뇌의 가소성을 높여야 됩니다. 더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책 글귀가 안 읽히면 많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게 의미가 생길 때까지. 그 문장이 무슨 의미를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속에서 곱씹고 반복을 하면 본인 속에서 의미가 떠올라요. 반복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반복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재밌는 삶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기심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계속 궁금해하고 계속 흥미로워 하자고요. 제가 채널을 하나 새로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채널에 조금 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제 이야기를 본인 자제분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링크를 보내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채널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무래도 건강과 노후의 편안함, 이런 것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문제점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채널이 두 개가 분리돼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조금 더 건강과 우리가 그와 관련된 어떤 마음의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의 안정감과 부정적 감정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다른 채널에서는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한테 도전의식을 고취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문제 포함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실패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 더 도전적인 나이대에 어울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까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좋아해서 요즘 신이 많이 나 있다, 그런 댓글들 봅니다. 실제 신이 나 있고, 저는 이런 얘기들을 유튜브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많지가 않았고 했는데, 유튜브에다가 이런 것들을 제가 풀어보니까 의외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고 같이 공감하고 자기 삶에 대입해보고 자기 삶이 달라졌다 얘기를 하고 저 깜짝 놀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되었구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좀 민감한 주제들을 꺼냈을 때 부정적 트리거가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가급적 마음이 다치지 않고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면 좋겠는데, 제가 던지는 주제가 조금 강하거나 좀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일 때 아직은 버거워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건강의 문제든 뭐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라 이렇게 했을 때 쉽게 한 발짝 못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존재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머리로는 알겠어. 그런데 이건 리스크가 있어.
이걸 행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지기 위한 그 변화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다시 묻어버리거나 혹은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저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조금 더 안전망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뭔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혹은 외주를 건너가야 된다 했을 때 그 밑에 만약 안전망이 있으면 내가 실패해도 되는구나, 시도해도 괜찮구나, 떨어져도 내가 크게 다치지 않는구나, 충분히 안전하구나, 이런 걸 느낀다면 외줄일지언정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느끼게, 30대도 마찬가지예요. 도전적인 나이여서 강하게 푸시하면 그 연령대가 그걸 이겨내고 도전을 할 것 같지만 그 친구들이 망설이는 이유도 만약 여기서 한 번 떨어졌을 때 내가 재기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 늘 그런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야,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이번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실패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실패해도 괜찮다, 본인 인생에서 시도를 많이 하고 많은 실패를 겪으면 겪을수록 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말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두렵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은 앞으로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깔아드릴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회사를 운영하잖아요. 직원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직원들이 뭔가를 시도를 해야지 회사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도를 왜 못할까 혹은 왜 망설일까를 계속 저는 옆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 한 번의 시도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당할까, 이걸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줄일 생각만 해요. 실패를 줄일 생각은 결론적으로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시도를 안 하게 되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내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삶을 내가 옆에서 지켜볼 때도 그렇고 유튜브를 운영할 때 구독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역할은 실패를 해도 괜찮다,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라는 걸 안전망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시도를 하면서 자기 삶을 변화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역할을 안전망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건강에 대한 안전망, 이 정도 괜찮아, 안전해요, 그리고 이런 시도를 해보세요. 계단 오르기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먹혔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건 안전할 것 같거든, 그리고 제가 계속 이건 충분히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움직여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꼈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운동들을 하시고 삶의 사고방식들을 바꿔나가고 내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밀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떼셨고 저는 그게 안전하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30대들 우리 한참 도전을 해야 될 이 친구들이 세상 탓을 하고 도전을 하지 않고 시도가 곧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인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제가 최대한 바꿔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안전망을 깔아주고 시도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떨어져도 괜찮다, 실패를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다, 외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떨어져야 될 횟수는 정해져 있다, 10번 떨어져서 이 외줄타기를 할 수는 없다, 이 외줄타기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0번을 떨어져야 한다면 그걸 최대한 빨리 떨어져 보는 사람이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 본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안전하다라는 안전망을 깔아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자녀들을 위한 채널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제분들이 이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다, 거기서 다 막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거창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 제가 직원이 많을 때는 30명까지도 늘어봤었는데 그게 제 역량이 안 될 때는 그걸 일일이 지시하고 컨트롤하고 억지로 운영을 해보니까 결국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직원들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도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같이 고민하고 데미지를 입었으면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원들이 성장해 나가고 그게 회사의 성장으로 연결이 되고 회사는 또다시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제공을 하고 이게 선순환에 물려서 돌아갈 거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고 이걸 실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물려있다. 여러분 구독자들. 그리고 제 삶, 우리 직원의 삶, 회사의 운영, 여러분 자제분들의 삶 다 같이 엮여서 물려 돌아갈 수 있다. 모두가 괜찮을 수 있다.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저는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채널의 이름은 루프랩 채널입니다. 루프라는 개념을 앞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 우리가 어딘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 이 반복에서 제가 힌트를 얻고 어떤 식으로 반복해 나갈 거냐, 내 삶을 정렬해 나갈 거냐, 쳇바퀴 도는 삶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것도 루프입니다. 발전하지 못하고 맴도는 거 이것도 역시 루프인데 그러면 어차피 세상은 반복하고 쳇바퀴 돌고 매일 반복해 나갈 건데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더 좋은 루프를 만들까? 내 삶을 확장시키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루프란 과연 무엇일까? 매일 반복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자. 저는 그걸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루프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역시 내 속에서 작동하는 그 루프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루프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반복해 나가면 그걸 중심으로 내 삶이 구조화되고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냥 나는 루프를 작동시켰을 뿐인데 삶이 나를 어떤 데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뭘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것 없이 단순히 내 삶의 중심 루프만 잡고 있으면 내가 매일 반복하는 무언가 그게 긍정적인 것이라면 단 한 가지라도 그건 삶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 삶에서 몇 년간 적용을 해봤을 때 이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환자들은 모르셨겠지만 부지불식간에 제가 치료에도 그걸 도입을 해봤고 직원들의 삶에도 도입을 해봤고 회사 운영에도 도입을 해봤어요. 신기하게도 다 작동을 해요. 큰 에너지 없이. 이게 포인트예요. 큰 일을 해내기 위해서 뭔가 복잡하고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해본 결과 신기하게도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냥 간단한 반복으로 자동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지고 구조화되어 가더라.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설계한 루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단 오르기로 마음을 먹고 그걸 매일매일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감각을 얻고 삶의 질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본인을 인도하고 있는지 조금씩 느끼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그 길을 가보자.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저는. 왜? 혼자 가는 길은 너무 외롭잖아요. 다 같이 부자가 되고 다 같이 건강해지고 다 같이 삶의 질서가 생긴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새로운 채널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새로운 채널에 올라오는 얘기들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20, 30대를 위한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도전적인 분들은 이건 나이 상관없는 얘기들일 거예요. 두 채널에서 뵙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재밌어요. 저는 일단 제 루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가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행위들이 억지로 하는 게 없고 즐거워요.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것은 제 루프가 확장되고 있고 제가 포용할 수 있는 넓이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이걸 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저는 제 삶에 일어나는 즐거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제가 맨날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사진으로.